네, 안녕하세요. 멜로 마스크입니다. 최근에 이 두 분이 어젠가요? 만났죠? 누군지 아시죠? 이재용과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 이 두 분이 만났는데, 이 두 분 주가가 지몸이죠. 근데 오늘 그 영상은 사실은 제가 최근에 제가 주식계를 떠났습니다. 그걸 미국 주식으로 자면서도 돈 버는 방법. 그 다음에 현명한 투자자를 읽으면서 저가 매수 전략으로 좀 선회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4월 달에 정말 호 시절 때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영상들이 다 틀리진 않아요. 다 어느 정도는 맞지만 제 생각들이 계속 저희 주식 마인드나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전법들이나 이런 게 조금씩 튜닝되고, 그 다음에 나는 무조건 그러면 저가 매수는 할 거냐, 그렇지 않다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저가 매수면서 단타도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 기법이다. 그래서 뭐 사실 워런 버핏도 실제로 제가 워런 버핏이 단타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식 영상 유튜버들이 보면 워런 버핏도 계속해서 늘 장기 투자만 하는 게 아니다. 워런 버핏도 단타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주로 선호하는 게 나는 장기 투자가 맞아라고 하는 거지.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이 매력적인 가격이 있는데 어떤 회사를 잘 알고 있는데 너무 저평가돼 가지고 너무 낮아, 그러면 이 사람도 산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장기적으로 이거는 엄청난 성장주라 보지 않기 때문에 좀 오르면은 한 1, 2주 가지고 있다가 팔아. 그럼 단타잖아요. 원래 1, 2년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존니 대표도 아마 단타 할 거예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할 겁니다. 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주식계를 떠났습니다. 저가 매수 전략을 계속 취할 겁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고, 그거 맞아요. 확실히 폭락장에, 제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폭락장에 죽는 그때 다 공포에 떨 때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공포에 떨 때 들어가고 싶은데 이미 내가 많이 계좌를 갉아먹어서, 계좌가 녹는다고 표현하던데 계좌가 다 녹아서 현금 자력이 없거나 아니면 어디 계속 물려 있어가지고 현금 쓸 수가 없어. 그럼 제가 지인한테 그랬거든요. 4월 달에 아니 이렇게 좋은 시장에 왜 주식 안 했다. 그러니까 이미 잠식당해가지고, 이미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투자를 해놓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제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몇 천만 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저도 은행 펀드에 몇 천만 원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빼가지고 제가 4월 달에 왕창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4월 달에는 왕창 들어갔으면 왕창 벌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또 이제 제가 어제 손절 영상, 항공주 손절 영상 보여드렸지만, 반대로 역으로 또 많이 잃었을 거예요. 항공주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완전히 떠난 게 아니고, 제가 실제로 삼성전자 주식으로 매일 10만원 벌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아마 1탄과 2탄 두 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한번 실전편, 제가 이제 매일 이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 2편 모두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린 거지, 제가 실제로 보여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다 떠나가지고 딱 보고 있다가 그래도 150만원 항공주로 손해본 게 너무 배가 아프더라고. 이거를 어떻게든 만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욕심 부리지 말고, 제가 욕심 부렸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생각했어요. 손절도 못하고.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에 그냥 10만원 벌어볼까? 삼성전자 딱 주식을 딱 봤어요. 보고 있는데, 엄청 횡보를 하는 거야. 계속. 사실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인터넷 댓글도 있던데, 이 돈으로 아마존 주식에 투자했으면 지금 1000%, 1000% 수익 얻었을 텐데 라고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엄청 까는 댓글이 있던데, 웃기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진짜 지몸이긴 해요. 근데 그 친구 말이 또 맞는 게, 보세요. 삼성전자로 매일 10만원 못 벌어요. 1000만원을 제가 10만원 재원으로 계속 몇 천만 원 가지고 있는데, 몇 천만 원 지금 현금화 시켜놨고, 한 1000만원 정도 가지고 단타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내가 말했던 그 전략으로 삼성전자 전략 사서 1%, 매일 1% 한번 먹어볼까? 라고 생각했어요. 딱 근데 보세요. 매일 1% 못 먹어요. 0. 몇 프로에서 미친듯이, 야, 이렇게까지 횡보를 할 수가 있나? 너무 안 움직여. 답답하다. 라고 했는데, 근데 그러면은 제가 예전 영상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0.05%는 어때? 0.5%는 어때? 1% 말고 1000만원에 1%는 10만원인데 0.5%로 나의 욕심을 낮추는, 그럼 5만원? 1000만원을 5만원 먹고
나올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그 전략을 한번 써봐야겠다. 오늘 제가 그냥 그래 어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하루에 5만원씩 벌면 어떨까? 그래서 이게 여기 종가 기준으로만 이렇게 써 있어서 그렇지 하루에도 이렇게 조금씩 소폭 움직여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전략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실전 이렇게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2, 3일 단타를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매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2, 3일 단타를 해요. 보통은 아침에 걸어 놓고 그게 내려가면은 좀 2, 3일 기다렸다고 또 올라왔었잖아요. 4월달에. 그래서 그때 팔아가지고 재미를 좀 봤고 아침에 딱 샀는데 그날 확 올라가. 그날 3, 4% 올라가. 그럼 오후에 팔았어요. 그래서 꽤나 수익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우연찮게.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일단은 무조건 사는 전략을 8시 30분부터 8시 40분 사는 전략을 했었는데 장 중에 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장 중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안 샀어요. 그랬었는데 아니야 장 중에 한번 사서 팔아보는 전략도 괜찮겠는데? 라고 하면서 제가 정확하게 오늘 9시부터 오늘 장중을 딱 보니까 오전부터 미친 듯이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삼성전자 보니까 얘가 47850에서 쭉 올라가요. 조금씩 엄청 더디지만 올라가네 하다가 오후 제가 1시까지 보다가 못 참고 이제 한 1시, 2시까지 보니까 48250에서 48330, 48350 이렇게 왔다 갔다 오를 듯 말 듯 되게 애매무스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48250에서 사서 48350에 팔자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딱 2시에 했죠. 뭐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약간 똑똑하신 분은 이미 그래프 보고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수수료라는 개념을 좀 익히게 됐어요. 제가 언제 알게 됐냐? 엔터주가 엄청 떴을 때 있잖아요. YG 그 다음에 JIP, SM 이런 거 갑자기 폭등하는 때가 한 시기가 있었어요. 엔터주가 그래서 제가 엔터주 저도 좋게 보고 저도 이제 연예인들 많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엔터주 좋게 보고 있었는데 엔터주가 좋아질 리가 없는데 당연히 이건 진짜 테마주구나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YG를 했는데 YG가 제가 딱 들어가는데 지지부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YG를 100만원만 해보자 라는 거였어요. 이미 그러니까 엔터주가 시기가 지났을 텐데 그래도 엔터주가 나쁘지 않게 오르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고 변동폭이 나쁘지 않았는데 100만원 했는데 아이고 사자마자 YG가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그 호황기에 4월달에. 그래서 겨우 회복해가지고 1%인가 회복해가지고 팔았는데 그게 제가 유일하게 제가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의도하지 않았는데 마이너스 몇천 원이 뜬 거예요. 뭐야 이거 봤더니 이 수수료가 떼진 거예요. 100만원을 했었으니까 1500원이 더 떠진 거죠. 100만원이니까 1%를 해봤자 100만원 1%는 만원이잖아요. 만원에서 얘가 주고받아. 이미 3000원이 이미 거기서 빠지는 거잖아요. 만원인데 3000원이 빠지면 7000원이다. 그러니까 제가 1%인가 0.73% 이렇게 할 때 팔았는데 그러니까 이미 수수료로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왜 이렇게 손해를 봤지? 라고 해서 제가 미리 계산해 봤어요. 한 1000만원. 그래서 지금 48250에 삼성전자 주를 사기로 했어요. 근데 언제 판다? 100원 오르면 팔겠다 라고 했는데 수익률로는 0.21%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200주를 사면은 1000만원에 가깝죠. 정확하게 2%면은 2만원이잖아요. 수수료를 왔다 갔다 계산하고 2회 2921원이니까 2회 매도 두 번 하면은 5841원 내고 하면은 순수익은 14,000원? 그래 14,000원을 사실 진짜 14,000원 뭘 생각 들어요. 14,000원 진짜 땅 파면 나와? 스타벅스 커피 3잔 값이야. 내가 그냥 좀 약간 주가만 좀 들여다보고 1000만원 어차피 나도 봤자 나도 봤자 1년 은행에 1년 놔둬야지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이거라도 먹자라고 제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근데 100만원으로 하면 손해보잖아요. 100만원으로 이거 0.2% 하면 똑같이 기본 단가 1,500, 3,000원에 빠지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이래서 제가 YG
에서 손해봤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작은 금액을 하니까 손해봤고, 그래서 500만 원으로 할 때도 한번 어떤 수익이 나올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똑같이 한 0.2% 먹는다 그러면 그래도 5,000원, 스타벅스 커피의 한 잔 값은 나오는구나. 500만 원으로 해도 나쁘지 않네? 이 전법을 계속 해봐야지 라고 해가지고 진짜 들어갔어요. 근데 지몸이 아까 앞에 그래프 봤는데 하필 들어가자마자 시간이 너무 늦었어. 그러니까 오후 2시면은 장마감까지 시간이 2시 반인가 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30분, 40분의 여력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파는 이제 마감하자. 이제 이 한 주 끝났으니 이제 팔자. 아, 삼성전자는 이제 없다. 근데 오전에 약간 더 살 수도 있잖아. 이것보다 좀 더 내려오네? 사야지. 그러니까 이런 단타를 하려면 장시간 횡보를 한다. 그러니까 9시부터 10시 반까지는 너무 많은 거래가 오가는 것 같고, 거기에는 사실 이게 하루 종일 플러스로 갈지 마이너스 갈지는 사실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고, 한 11시 정도 딱 되면은 어느 정도 그 당일에 그 추세선이 정해지. 오늘 내림세고 오늘 오름세다. 그러면은 오름세면 한 2% 정도 마감할 것 같다. 1% 정도 마감할 것 같다. 그러면 거기서 1%에서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충분히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하필 2시 반에 체결을 해가지고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근데 뭐 삼성전자는 저는 기본적으로 우량주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 뭐 잠깐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더 내려가도 2, 3일 가지고 있으면 전 목표가 뭐라 했죠? 1%라 했잖아요. 진짜 1% 먹고 삼성전자가 1% 먹기가 힘들어요. 1% 다음 주 중에 딱 1% 한 번 기회 올 겁니다. 한 번. 그때 팔 겁니다. 이게 너무 삼성전자가 너무 횡보해요. 아까 앞에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삼성전자는 되도록이면은 건들지 않아. 그러니까 건들어도 좋은 거 딱 하나는 거래 물량이 많아서 빨리 팔린다? 이런 메리트는 좀 있어요. 그래서 딱 그거 하나 빨리 팔린다.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데 봐봤자 움직이지도 않아요. 정말 뭐 코스닥의 잡주 보면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나 혼자 사고 나 혼자 파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데는 팔릴 확률이 없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죠. 이 작전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저는 현대모비스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좋게 보고 있는데 현대모비스도 약간 지몸이죠. 이렇게까지 안 오를 수가 있나. 18만원까지 가더니 다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횡보를 엄청 해요. 근데 그래도 한 번씩은 기회가 와요. 딱 보면은 17만 6천원까지 한 번 가잖아요. 5월 7일에서 5월 8일.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근데 너 언젠가 윈터 이즈 커밍 한다며, 폭락장 온다며. 그러니까 오늘 근데 코스피가 상당히 선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루 전략이라 했잖아요. 얘도 좀 늦긴 했는데 얘는 다행히 괜찮았어. 현대모비스도 제가 딱 봤어요. 똑같이 2시 오전 내내 좀 보다가 얘가 좀 계속 오름 추세선이 있더라고요. 계속 횡보를 하긴 하는데 조금씩 올라. 이것 봐라, 오르겠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정말 차트쟁이, 정말 잘 보는 친구들은 잘 보겠지만 저는 차트쟁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감으로 하는 거죠. 저같이 삼성전자를 오를 거리라 생각했는데 내려서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는 우량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며칠 2, 3일 단타로 하면은 결국엔 팔릴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뭐랄까요, 믿음감, 신뢰는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하는 거고, 진짜 근데 다음 주에 니말도 빨리 폭락장이 오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러면은 그 1,000만원은 기회비용이 아깝지만 그냥 묵혀두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잘못했거든. 아마 삼성전자가 그래도 4만원 안 깨졌죠. 이번 코로나 때도 42,000원인가 이렇게 더 내려올 줄 알았는데 버텼잖아요. 결국엔 42,000원까지 했다가 지금 48,000원, 9,000원, 5만원 선, 결국 한번 깨고 다시 여기서 계속 횡보하잖아요. 결국엔 42,00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제가 샀던 가격 회복할 겁니다. 그럼 좀 1% 먹고 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는 그만큼의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근데 모비스도 떨어지면 얘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얘도 15,000원? 14,000원? 이 정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얘도 안심할 만한 주식은 아닌데, 그래도 오늘
좀 괜찮네요. 오늘 괜찮네. 제가 만약에 마음을 잘 먹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시 정도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횡보가 시작됐잖아요. 이때 적당하게 16만 9,500원 했으면 충분하게 1%씩 먹고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정확하게 2시 반 정도에 제가 17만 1,000원에 샀어요. 1,000만원, 거의 1,000만원어치를. 그래서 딱 1,000원만 먹고 나와야지 라고 했는데, 1,000원만 먹으면 얼마죠? 0.58%. 제가 아까 말했죠. 1%나 0.5% 만족하세요. 정확하게 제가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5만원을 벌 수 있는 거예요. 5만 5천원을 벌 수 있습니다. 딱 1,000원이 오르면은. 그래서 수수료 계산해보고 하니까 순수익이 49,000원. 와, 49,000원이면 해볼만 하다. 그래서 모비스에 들어갔죠. 근데 이게 삼성증권 제가 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결과는 조금 49,000원이 나와 있는데 3만원이 나온 거예요. 물론 3만원도 안 한 거보다는 이득 봤죠. 그래서 3만원 이득 봤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8만원 손해보고 마감을 했지만 삼성전자에 믿는 구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오늘 3만원 벌었어요. 3만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계속 3만원 어디 옛날에는 3만원 신문 배달 하루 종일 전단지 배포해야 3만원 줬는데 저 어렸을 때는 지금은 이제 아마 더 최저임금도 오르고 그래서 더 주겠지만 어찌됐든 가만히 있으면은 3만 인원 눈가리를 붙여야지 3만원 주는 거지. 3만원 주는 겁니까? 물론 또 시간을 그렇게까지 써가지고 결국 3만원 벌었어? 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빨리 생각을 했다 그러면 11시 정도에 생각을 했다 그러면 한 12시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뒤에는 예약 걸어놨으면 팔렸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수수료가 많이 떼간 거가 좀 의아해서 사실 이건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예약을 많이 걸어놔요. 얼마에 팔겠다가 취소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그 예약 건 게 취소가 실현이 안 됐으면 수수료 안 떼야 정상 아닌가. 그걸 많이 걸수록 수수료를 떼가는 느낌이에요. 그걸 많이 걸었거든요. 취소하고. 실제로 실현이 안 되는데. 이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몇 개 유튜브를 봤는데도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실제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좀 물어보려고. 이거는 사실 양아치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서 사실 저 솔직히 이 전법을 많이 쓰려고 그래도 결국에는 키움증권이 그거는 확실하게 모든 유튜버들 그다음 모든 블로거들이 키움증권이 수수료가 가장 낮다라는 걸 동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타 전략을 하려고 그러면 저한테 조금이라도 몇천 원이라도 더 이득을 얻으려면은 똑같이 이 순수익이 더 높아갈 거예요. 키움증권으로 하면은 아마 순수익이 55,000원 아마 예약 그거 걸어놔도 안 떼먹는다 그래도 제가 아마 5만원은 51,000원은 또 챙길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한 2,000원 정도는 더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키움증권 계좌 개설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뒤로 미뤄지고 있는데 삼성증권 안 되겠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것은 제가 세계 기업 삼성전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현대산업개발로도 좀 이득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것도 제가 절대 개별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그랬는데 어쩔 수가 없는 짝사랑하면 좀 눈이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항공주한테 학을 떼긴 했지만 이득도 많이 봤었기 때문에 항공주에 자꾸 눈이 가긴 해요. 그리고 제가 150만 원 손절하고 나왔기 때문에 어디 오른가 보자 하면서 오늘도 딱 지켜봤는데 아시아나 항공이 좀 오르더라고요. 3% 4%. 그래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역으로 제주항공이나 진에어는 지모미 수준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래 종합적으로 다 생각했을 때는 빨리 손절한 게 나았다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자기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HDC 현대산업개발도 제가 정확하게 또 비슷한 시간대 1시 반 2시 정도에 딱 봤어요. 그때가 한 18,850원 정도였어요. 그때 제가 저번 영상에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18,000, 한 2만원 후반까지 갔다가 한번 쫙 치솟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지몸이 18,850원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예전에 판 가격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에요. 높은데 그래서 제가 뭘 걸어놨냐면 사지면 다행이고 안 사지면 그냥 운명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냥 뭘로 걸어놨냐면 18,800원인가 걸어놨어요. 근데 안 사졌어요. 안 사져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삼성전자로 다시 가자 라고 이걸 취소했어요. 취소하고 삼성전자를 딱 갔는데
삼성전자가 덜컥 사지고 얘가 갑자기 안 사졌는데 갑자기 이게 한순간 보이죠. 한순간에 지금 8.3%를 마감했는데 갑자기 10%, 15%를 딱 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정대로도 한 1,000만 원 걸어놨거든요. 1,000만 원을 갑자기 제가 이걸 그 순간 단가 결심을 했으면 횡보했을 때 웬만하면 그 순간 단가에 거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여유 때문에 좀 하게 됐어요. 그랬으면 사실 오늘 제가 1,000만 원으로 어제 걸 다 회복하고 아마 170만 원을 딱 벌고 역시 나는 주식의 천재 워런 버핏이야 하고 나왔었어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야 근데 참 사람이 주식이 참 운에 많이 지배되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맘먹었는데 갑자기 손을 딱 뗀 순간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한치 제가 그냥 한번 그냥 놔두고 걸었으면 그냥 현재 단가 왔다 갔다 하는 현재 단가에 딱 걸어놨으면은 오히려 삼성전자를 8만 원 손에 안 보고, 물론 이건 실현이 안 됐지만 다음 주에 물론 실현하겠지만 HDC로 정말 기분 좋게 한번 나왔을 텐데 라는 생각도 조금 하게 돼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18850보다 좀 낮게 걸었던 게 이미 물론 최근에 19만 이렇게 가기도 했지만 제가 아마 18750에 팔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18800인가 이때 5월 8일인가 그리고 다음날 갑자기 오르더라고요. 배 아파 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참, 그래서 뭐 사실 18750도 그렇게 저가는 아니다. 제가 또 요새 저가 그 매수에 되게 꽂혀 있잖아요. 그래서 4월 28일 정도에 17600 정도는 돼야 살만하지. 그래야 안정적인 거야. 만약에 오늘 1일 내 단타에 실패하더라도 나중에 다음 주 월요일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참 이게 이 판단을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라는 게 참 어렵다. 그래서 이게 강세장에서 어떤 적정 주가를 맞추기도 어렵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존버하기도 어렵고,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게 코로나 이전보다는 HDC 산업 개발이 확실히 낮은 단가긴 해요. 코로나 이전보다는 이게 5년치로 보면 엄청 낮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가지고 존버하면은 될 것 같다라고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윈터 이즈 커밍, 너무 버블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실물 경제와의 괴리감 너무 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마냥 이렇게 사가지고 존버하기가 좀 두렵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모든 자금을 회수한 게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진짜 이건 좀 아쉽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누구나 다 아쉽겠죠. 네. 메디톡스도 오늘 15% 20% 올라갔어요. 제가 안 오른다 그랬는데 와, 중간에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관심 종목이라서 중간에 내동 모임을 하고 싶다는데 손을 잡았는데, 내동 모임 했어도 더 올라가더라고요. 딱 하려고 했던 그 시점에 제가 한번 물렸었어요. 메디톡스가 갑자기 어느 날 10% 착 살 때 제가 10%에서 딱 걸어가지고 제가 사자마자 내려가 버렸거든요. 근데 얘가 딱 제가 볼 때 10% 치솟을 때 에이 똑같은 현상이다 하면서 안 샀어요. 근데 얘가 17, 18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샀더라도 7%, 8%를 더 먹고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거는 결과론적 얘기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산업개발도 결과론적 얘기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모비스도 결과론적으로는 1,000원을 먹어서 오케이지만 삼성전자 꼴에 안 났을 법이 없고, 역으로 HDC도 삼성전자 꼴처럼 제가 사자마자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일 단타가 그렇게 안정적인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삼성전자 1, 2탄 영상 맨 뒤에 이렇게 남겨드렸죠. 근데 여기 1,000원 할게요. 욕심 버리고 난 1%만 먹을래. 1,000만원 가지고 그냥 난 1% 먹을래. 1,000만원 가지고 1년 가지고 있어야 1% 은행에 이자 주는데 난 그냥 1%만 먹을래. 라고 했는데 역으로 1%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삼성전자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근데 삼성전자 떨어져도 저는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
우량 기업이니까 뭐 다음 주에 올라갈 거야. 예.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쓸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손에 꼽힙니다. 기본적으로 우량 기업이어야 된다. 다음 이거 가지고 있어도 언젠가 정말 폭락장이 오지 않는 상 다음 주 그냥 존버 조금 며칠 버티면은 회복한다. 마찬가지죠. 요새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나 네이버가 너무 과열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역시 돈이 갈 데가 없어요. 돈은 모이는데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매력적인 여인한테 많은 남자들이 꼬이는 것처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돈도 매력적인 투자처에 계속 몰리는 거예요. 강남 아파트 계속해서 비싸지는 이유가 매력적인 장소에 사람들이 다 모이고 매력적인 장소 근처에 다 편의시설이나 좋은 게 다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량한 기업에 돈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폭락장이 오지 않는 이상은 카카오나 네이버를 오늘 조금 내려왔거든요.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에요. 왜?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폭락장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게 함정이죠. 오늘 내려왔으니까 사실은 오늘 사놔도 다음 주에 이 1%는 쉽게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폭락장이 올지 모르니까 너무 올라가 있는 주식을 지금 담는 게 맞냐,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이에요. 근데 또 하나, 그러니까 폭락하면 사실 얘도 1등 주식도 돈이 떨어지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폭락하면 사람들 동학개미들이 아우 주식 무서운 거야, 돈 던지고 나가기 때문에 주식시장 전체 머니 자체가 오그라들기 때문에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 장롱이 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털려는 돈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폭락하죠. 폭락했다가 요것 봐라, 너무 폭락했어. 대피해 있던 돈이 너무 싼데 야 삼성전자 이제 42,000원? 야 죽자. 장롱에 있는 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죠. 이런 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게 이제 주식 시장인데, 그래서 우량 기업이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충분히 저가여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일 단타를 하더라도 이게 저가야. 오늘 못 팔았어. 실패했어. 실패하더라도 다음 주에 만약에 모비스가 제가 실패했더라도 만약에 오늘이 모비스가 한 16만 얼마 때였으면 16만 8천원 때였으면 사실 최근에 저가 수준이거든요. 그럼 되게 안정적으로 기분 나쁘지 않게 만약에 좀 더 떨어졌더라도 다음 주에 올라갈 거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전마진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충분히 저가이면은 뭐 신뢰성 있게 뭐 그래 오늘 1% 먹고 빠지려고 그랬는데 못하겠네, 다음 주에 1% 먹어야지 끝나고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행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거 하나 더 붙이면은 하루 장 마감 전이 아니고 한 11시 정도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고 지켜보다가 오히려 또 장 마감 전에 내로 팔거나 아니면 또 더 사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행보를 충분히 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오전 11시에는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거를,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도 꽤나 괜찮게 진짜 0.5% 정도는 1,000만원 가지고 매일 좀 1,000만원에 0.5%면 5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수수료를 조금 떼는 키움증권 추천드립니다. 저도 키움증권 좀 갈아타려고 합니다. 수수료가 워낙 싸다고 모든 유튜버들이 공이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그래서 저의 메인 돈은 제가 야 너 뭐야 라고 이제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단타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단타는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메디톡스가 또 내려오면은 충분히 저는 10만원, 11만원, 10만원 정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때 꽤나 많은 돈을 열 거예요. 그래서 한 30% 정도 수익을 한번 실현하고 나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모니터링 계속 할 거고, 이 1,000만원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굴려보려고 해요. 굴려보고, 현금은 계속해서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나스닥 다우 지수, 미국 시장, 미국 주식도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노리고 있어요. 오늘도 사실 어제 JP 모건하고 AT&T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 충분히 오늘도 매력적인 가격이긴 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안 사려고 합니다. 왜냐면 확실하게 저평가된 주식을 사야지 끝까지 버틸 수 있구나 라는 교훈은
현대자동차하고 대한항공에서 제가 확실히 느꼈습니다. 예, 확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저평가된 거를 사는 게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기본 전략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좀 기다리는 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전략이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다음 오히려 이렇게 조금씩 정말 소소하지만 이런 전략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문가들한테,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가들한테 말씀드리는 전법이 아니에요. 정말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은 웃으실 거예요. 아니, 뭐, 미친 하면서, 야, 0.5% 먹으려고 하루 종일 그거 들여다보냐? 라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도에 만족하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폭락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톡스 폭락하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네, 하여튼 제 영상은 그냥 욕심이 별로 없으신 분들,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그래도 가끔 또 안정적인 투자할 때 가끔 단타로서 그래도 꽤나 괜찮은 수익을 얻고 싶은 분들, 욕심 별로 없으신 분들은 제 걸 보시면은 그래도 뭐 맞지 않는 투자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네이버 토론방이나 아니면 인베스팅닷컴에 들어가도 옆에 이렇게 말풍선으로 이렇게 애들이 댓글 다는 게 보여요. 그러면은 거의 똑같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종목들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지금 팔아야 하나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말을 딱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댓글에 보통 이게 있어요. 지금 들어가도 배당률이 참 좋아요. 충분히 저평가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충분히 저평가됐다는 기준이 뭐죠? 뭐 월트 디즈니 보면 월트 디즈니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저는 안 들어갈 거예요. 월트 디즈니가 정말 잘 나갈 때보다는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긴 해요. 근데 정말 살만하게 오래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언제를 삼는다? 코로나 완전 터졌을 때 100 이하로 떨어져야 돼요. 거의 90, 85, 90 한 번 와요. 1년에 한 번 옵니다. 기다려요. 그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면 그때 주우시면 돼요. 그때 주우면 됩니다. 스타벅스도 사실 지금 70에서 77, 78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70 정도 되면 지금 사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안 삽니다. 70이 깨져야 돼요. 코카콜라도 마찬가지로 40대 초반 오면은 충분히 매력적이거든요. 사실 매력적이지만 저는 안 삽니다. 왜 안 사냐? 40 깨져야 돼요. 37, 38 이 정도 가야 정말 오랫동안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고, 뭐 언제든 내가 현금 필요하면 팔아서 충분히 큰 메리트, 오히려 어설프게 40달러 사가지고 더 떨어지면은 45달러 내는데 사가지고 아유 야 마이너스 됐다, 배당 수익이 있잖아, 이렇게 만족하시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뭐 제가 보니까 몇 달에 한 번씩은 약간 위기, 미중 뭐 무역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트럼프 이렇게 연설로 인해서 트윗 이런 걸로 인해서 기회가 한 번씩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현금을 계속 장기 이게 괜찮게 보유해 놨다가 환율 괜찮을 때 계속 환전을 해 놨다가 오히려 기회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한 번에 확 잡는 이 분이 오히려 더 어디에 묶여 있는 것보다 사실 내가 야 테슬라가 360이 됐어. 근데 내가 다 어설프게 월트 디즈니나 어설프게 스타벅스나 어설프게 코카콜라나 어설픈 단가의 AT&T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딴 데도 다 테슬라 그렇게 떨어졌다는 건 딴 데도 다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중가 왜 샀어? 근데 월트 디즈니를 괜찮다 해서 103이나 105에 샀어요. 근데 테슬라가 360에 떨어졌을 때 월트 디즈니는 어디 있을까요? 똑같이 떨어져요. 약세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얘도 90이야. 근데 90을 살 만한 여력이 없어. 아니면은 테슬라를 사고 싶은 얘를 손절하고 여길 들어와야 돼. 그러면은 어디서든 손해봐야 되잖아. 근데 내가 최저 저가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은 현금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할 수도 있고, 그 시기에는 디즈니도 싸기 때문에 저가 박앤세일 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면을 봐도, 근데 그게 자주 오냐? 생각보다 온다.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꽤나 자주 온다라는데 저는 사실 한 표를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전략들이 되게 지지부진해 보이고, 단타해야지, 너는 트레이닝 능력도 없으면서 왜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해, 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현재까지는 그게 맞다라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충분히 공감을 하신 분들은 저를 추종하실 필요는 없고, 저를 좀 믿으시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투자 실패한 것도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삼성전자도 오늘 실패한 겁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저한테 괜찮다 싶은 것은 괜찮은 걸 배우시고, 이쪽은 아니다 싶은 것은 반면 교사를 삼아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항상 행복하시고, 투자가 역시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시고 늘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투하십시오.